정소 선생님의 상태명리 51 한 번째입니다. 이제 방구비를 남겼어요. 제1절 육친판단법부터 읽겠습니다. (1번) 육친성의 희귀상의 간법. 일반적으로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일 경우 그 관계는 좋다고 추론하고, 만일 기신이라면 나와의 관계는 좋지 않다. 육친의 조익은 돈과 이익이란 뜻 아닐까요? 364번. 여기 있네요. 조익이라 함은 돈과 이익을 말한답니다. 맞았어요. 조익은 육친이 용신에 해당한다면 그 해당 육친의 도움이 크다고 추론하고, 반면에 기신에 해당할 경우, 책벌레가 있어요. 기신에 해당할 경우 일주에게 해로움이 있다고 추론한다. 일간의 희귀로 보는 육친과의 관계,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일 경우에는 일주와 그 육친의 관계가 좋고 화목하다는 것이다.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일 경우 일주와 그 육친과의 관계가 나쁘고 위화감이 있다는 것이며 기장이 불화하니 화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일 경우 그 육친이 일주를 도와 일주에 대한 조익의 크기는 도와주며 일주에 대한 조익의 크기는 그 육친성 궁의의 희귀를 보고 살피고, 2번 그 육친성이 명국과 관련하여 작용을 할 수 있는 조합인가를 보는 것이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이지만 약하거나 혹은 없다면 이것의 설명은 그 육친이 일주를 돕고 싶어도 자신의 능력과 조건이 좋지 못하여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지 말로써 정신적 격려나 계획이나 기획 등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말로써 정신적 격려와 계획, 기획 등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다른 하나의 정황은 비록 어떤 육친이 일주의 희용신이라 하여도 명국 중에서 영향은 있지만 조합의 원인으로 인하여 일주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육친이 일주를 도울 힘이 있고 도울 생각도 있지만 종종 어떤 원인에 의하여 물질상으로 일주를 조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어떤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이고 또 힘도 있고 나아가 도경이 있어야, 도경은 뭘까요? 경유하다, 거치다. 도경은 경유하다, 거치다. 경유하다. 파란색이 제가 볼펜이 많이 있었는데, 경유하다, 거치다 있어야 진정으로 힘이 있고 나아가 경유해 도경이 있어야 진정으로 용신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일주에 대하여 정신상의 격려와 아울러 물질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하면 된다. 궁의의 희귀상간법. 궁의가 일주의 희용신이라면 그 궁의 대표의 인사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신이라면 바로 그 궁의 대표의 인사물에 의한 피로와 곤란을 겪게 된다. 희용신이라면 인사물에 도움을 받고, 기신이라면 인사물에 인해 피곤과 곤란을 겪게 된다.
궁의의 희기로 보는 육친의 부귀빈천. 궁의의 희기는 일반적으로 그 상응되는 육친의 부귀빈천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다. 어떤 궁의가 일주의 희용신이라는 것은 그 궁의가 대표하는 육친의 가정 조건이 좋고 그 궁의의 희용신의 왕세 정도에 따라 부귀 정도를 나타낸다. 궁의가 일주의 기신일 경우 이것의 설명은 그 궁의가 대표하는 육친의 가정 조건이 좋지 못하고 기신의 왕세 정도에 따라 빈천 정도를 볼 수 있으며 기신이 왕할수록 빈천하다. 기신이 왕할수록 빈천하다. 육친의 부귀 정도는 한번 형성되면 평생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과 결합하여 보아야 한다. 육친의 부귀 정도는 한번 형성되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과 결합하여 보아야 한다. 원명국은 단지 일종의 잠재적 표지의 상이며 대운과 결합하여야 비로소 그 육친이 어느 기간에 부유하고 빈천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번 육친성 왕도상의 간법. 육친성이 왕하고 용신이라면 일주에 대한 그 조력은 크고 쇠하다면 그 조력은 적다. 같은 이치로 육친성이 기신이고 왕하다면 그로 인한 피로와 피곤이 크고 없다면 그로 인하여 피로와 피곤함이 없으며 쇠약하다면 약간 있다고 추론한다. 4번 육친성 유무의 간법. 육친성이 일주의 희용신인데 만일 명국 중에 없다면 바로 그 해당 육친성의 조력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그 육친성이 일주의 기신인데 명국 중에 없다면 그 해당 육친성으로부터 피로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육친성 조합의 간법. 일반적으로 육친성이 이론상 기신이라 하여도 어떤 조합적 원인에 의하여 기신의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용신을 생조하는 노선을 하고 있다면 이런 육친은 일주에 대하여 기하다고 하나 기하지 않고 반대로 고희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치로 어떤 육친성이 일주에 대하여 희용신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합에 의하여 용신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희하다고 하나 희하지 않으며 이것은 일주로 보아 유익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상의 지지만 있지 현실적으로 물질적 도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육친성의 궁의상 일주에 대한 조력 여부의 간법은 그 해당 육친성 자신의 부귀 여부를 나타내는 것과 무관한 간법이다. 육친성과 궁의상의 일주에 대한 조력 여부 간법은 그 해당 육친성 자신의 부귀 여부를 나타내는 것과는 무관하대요. 궁의 희기로 보는 육친의 부귀빈천. 궁의가 일주의 희용신이라며 그 궁의가 대표하는 육친과 가정의 조건이 좋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그 궁의의 희용신이 왕하면 왕할수록 부귀 정도가 높다 할 수 있고 휴수하다면 부귀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있다. 궁의가 기신이라면 그 궁의가 대표하는 육친성의 조건이 나쁘다고 보며 왕하면 왕할수록 그 부귀 조건은 더욱 나쁘다고 본다. 사실 육친의 기륭빈천은 한번 정해지면 일생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중에 왜 일생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명국의 용신이 세운에 따라 변화하면 이 또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친성과 국인의 희기는 자연히 세운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 희망적인 말이죠. 궁이의 십신으로 보는 그 궁이의 육친의 북위 빈천의 유용, 희용신의 십신이 어떤 궁이에 있을 경우 관성이 희용신인데 어떤 궁이에 있다면 그 상응 궁이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은 현재 관직에 있거나 권력을 장악하거나 귀함을 나타내니 그 육친은 상당한 신분과 위치가 있고 명성과 권위가 있다. 관성이 왕하다면 왕할수록 명성과 지위는 높고 약하면 약할수록 그 명성과 지위가 적다. 재성이 희용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응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의 가정조건이 좋고 생활이 부유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그 부유함이 크고 약하면 약할수록 부유함이 작다고 본다. 직신과 상관이 희용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응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은 총명하고 재주와 구제가 좋다. 대개 문제가 뛰어나니 문인으로 성공하여 영업이나 예술 방면의 성공도 용이하다. 식상의 왕세 역시 예술과 기회의 고조를 나타내는 명성과 부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식상이 희용신인데 연상에 있다면 그 조상이 의학업에 종사하거나 그 조상이 이 의학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추론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식상 왕세 역시 예술과 기회의 고조를 나타내며 명성과 부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식상이 희용신인데 연상에 있다면 그 조상이 의학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추론 가능하다. 그 어느 궁위에 어떤 십신이 있다면 바로 그 궁위를 대표하는 인물이 그 십신에 해당하는 방면에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나아가 희기나 왕세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인성이 이용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응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로 하는 육친이 학문을 좋아하거나 학벌이 높거나 독서를 좋아하며 대개는 서책의 향기가 있는 집안, 뭐 이런 뜻인가요? 서양지가 책의 향기가 나는 집이래요. 오, 멋있는 말이네. 서양지가 책의 향기가 나는 집안. 그거 있는데 왜 안 나올까 몰라. 자제나 혹은 적선지가, 적선은 또 무슨 뜻이지? 선행을 쌓은지. 적선지가의 사람이며 나아가 문인으로 출세하며 문화사업 방면에 명망과 귀함을 얻게 된다. 인성이 비겁이 희용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응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이 자수성가의 인물로서 스스로 창업하여 치부한다. 그러니까 부를 쌓은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치부. 재물을 모아 부자됨.
위 5종 상황은 반드시 희용신의 왕세로서 부귀의 정돈을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대운에서 충극파를 당한다면 과거엔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여도 그 대운에서는 세패의 상을 나타낸다. 기신의 십신이 어떤 궁에 있는 경우 관성이 기신인데 어떤 궁에 있다면 그 상은 궁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은 성실하고 후덕하다 하나 관제구설에 휘말리고 다병하고 다난하며 빈궁하고 빈천하며 담이 적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만일 7살이 기신인데 연주에 있다면 조상과 부모 연배가 만성병이나 악질을 얻거나 투옥의 재난이 있다. 관성 7살이. 재성이 기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응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이 재로 인하여 혹은 여자로 인하여 재난에 빠진다. 또는 가정이 궁핍하고 공궁하다. 식신, 상관이 기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응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은 재능이 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다병하고 상제한다. 재성이 금이면 육친이 재해를 인하거나 혹은 인한 재난이 있고 관제구설과 다병, 다난하며 빈궁하고 빈천을 다봐 겁이 많은 사람이다. 식신이 왕하고 기신이라면 그 사람의 신체가 나쁘며 건강하지 못하다. 신체가 나쁘고 건강하지 못하다. 또한 빈궁하기는 하나 성실한 면은 있으며 인연 역시 좋다. 빈궁하기는 하나 성실한 면이 있고 인연 역시 좋다. 상관이 왕하고 기신이라면 이는 투옥 관제를 나타내니 상병하고 상제한다. 상관은 또한 명예와 명성을 손상하고 식신은 상관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하거나 크게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 인성이 기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응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은 충후하고 그냥 한글로 써주시지. 충우라는 것은 충직하고 온순하며 인정이 두껍다. 충직, 온순, 인정. 충직하고 온순하며 인정이 많다. 가업은 청빈하고 평담하다. 예를 들어 편인이 기신이라면 그 궁의 대표인은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단지 자신에 의존하여 담을 탐하지 않으니 인간관계가 길하다 할 수 없으니 비교적 고독하고 적막하다.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과 왕래도 하지 않으니 사교력이 떨어진다. 반면에 정인이 기신이라면 주변 관계는 좋으며 봉사도 잘한다. 만일 편인이 연주에 있다면 그 사람은 유년기에 젖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비겁이 귀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그 상은 궁위에 해당하는 궁주가 대표하는 육친이 일생 분주하고 힘들게 살아가며 반드시 가업이 파하는 경험이 있다. 비견이 귀신인데 어떤 궁위에 있다면 이는 빈고하기는 하지만 성실한 비견이 귀신인데 비견이면 빈고하기는 하지만 성실한 면이 있으면 남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익을 범하지도 않지만 겁제의 경우엔 앞에와 같은 위법사항을 병하는 경우가 많다. 육친이 일생 분주하고 힘들게 살아가며 가업을 파하는 경험이 있다. 일주와 육친성의 희귀관계는 단지 명주와 그 육친관계가 어떠한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대표하는 것이지 그 육친의 부귀균천의 정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궁위의 희귀는 그 궁위 대응 육친의 부귀빈천의 정황을 대표하는 것이지 그 육친이 일주를 방조하는 가의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월주가 희용신이라면 일주의 조상 부모의 집안 경제 상황이 비교적 좋다는 것이다. 만일 연주에 다시 부모성, 편제 정인이 있다면 이것은 설명은 부모가 돈이 있고 가정 조건이 좋아 자기에 대한 일생 도움이 있다는 것과 그 희용신이 왕할수록 그 도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월주가 일주의 귀신이고 오히려 부모성이 일주의 희용신이라면 일주의 희용신이라면 부모와 일주 관계는 좋아 감정상 화목하고 사이가 좋다. 하지만 부모의 가정 조건이 나빠 자기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힘이 부족하니 자연히 일주에 대하여서는 도움이 오히려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월주가 일주의 희용신이고 반대로 부모성이 일주의 귀신이라면 일주의 귀신 이것의 설명은 부모의 가정 조건이 비교적 좋지만 일주와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자연히 부모는 일주와 멀어지니 부모가 자기에 대한 방조는 적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을사년 신뢰를 들어보면 남명의 을사년의 갑신월 갑인 무진시 갑목일간이 태왕하는 목태왕한 이가 편관월에 태어났네요. 네. 일주가 편황하고 재관을 용신한다. 일주가 편황하니 재관을 용신해야겠죠. 임비 식상은 꺼린다. 태왕하니 하나 둘 셋 넷 임비 식상은 꺼린다. 육친 방면으로 연간 겁제로 조상이 빈궁하다. 월지는 7살로 비록 희용신에 해당하지만 형제 중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요절이나 상잔한 사람도 있다. 시상 편제가 희용이므로 자녀성이 생부를 받으면 식상이잖아요. 시상 편제가 희용이므로 자녀성이 생부를 받음으로 출세한 자녀가 있다. 여기 편제가 왕하네요. 일주에 대한 육친의 영향력의 크기 어떤 사람이
어느 육친에게 평생 의식주와 사유이념 등을 영향받고 그 사람의 영향에 좌우된다. 그렇다면 명주가 일생 어느 육친으로부터 영향력을 제일 크게 받는지, 적극적의 유익한 영향인가 아니면 막히고 제한되는지, 나아가 불리한 영향인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요하게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일주의 원근으로 보는 방법. 일주와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이 크고 반대로 일주와 거리가 멀수록 그 영향력이 더 작다고 본다. 육친성으로 왕세를 보는 방법. 육친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약하면 약할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작아진다. 가까울수록, 육친이 클수록. 일주에 대한 영향력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육친성의 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비겁이 귀신이라면 형제자매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제자매로 인하여 파제 공궁에 빠진다. 인성이 귀신이라면 부모의 과잉 간섭으로 인하여 공궁에 처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관이 부족하다고 추론하면 된다. 재성이 귀신이라면 가세가 빈궁하여 학업을 하지 못하고 부친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곤해지는 일이 있다. 식상이 귀신이라면 식상은 자식이니 자녀의 성취에 장애가 있어 자녀로 인하여 고민해야 한다. 관살이 귀신이라면 남명은 자녀가 부친의 말을 듣지 않으니 구속과 관리가 어려우며, 여명의 관살은 귀신이라면 배우자로 인하여 노심초사할 일들이 발생한다고 본다. 세상에 어느 것도 한번 완성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사주의 용신도 그렇게 변화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세운에 따라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 용신이 바뀐다면 오직 그 대운 속에 인사물에 대한 희귀 역시 변화가 있다. 원국이 원래 관사를 용신할 경우 자녀 운이 좋다고는 하나 세운과 결합되어 명국이 신약으로 바뀐다면 자식에게 재난이 발생하는데 이는 용신이 귀신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주의 용신은 세운의 변화에 따라 바뀌니 자연히 육친성의 희귀 역시 그에 따라 변화되며 그 해당 육친성의 일주에 대한 영향의 가감 역시 변화한다. 어떤 육친은 어떤 원인의 일정 기간 안에 일주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세운의 변화 후에 희귀의 변화가 발생하면 그 기간 내 그 육친은 일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어떤 육친은 이전에는 일주에 대하여 유리한 영향을 발생시켰지만 세운의 변화 후 희귀의 변화가 발생하여 오히려 일주에게 장애가 되거나 혹은 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세운의 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육친의 영향력에 및 도움의 영향을 살피려면 반드시 세운과 결합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여야만 그 실제 정황을 잘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명으로 무신년 기미월 을류 일 병자시 미월의 을목이 재가 투출되어 있고 식상생재 재가 강하네요. 그리고 관도 신유자가 있네. 신유 일주는 태약하고 재관을 용신한다. 재와 관이 왕한 재관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지 않나? 본명은 부친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 일반적으로 재성이 왕하면 부친의 영향력이 크고 인왕하면 모친의 영향력이 크다. 제왕하니까
제는 아버지이므로 아버지 영향력이 크고 인성은 어머니이므로 인왕하면 인성의 영향력이 크다. 대운 38세 이후 운에서 개해대운과 그 저기 봐요. 갑자대운으로 일주가 태약한 것이 편약으로 변하게 되니 재관이 기신이 된다. 현재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주의 을목이 미토의 중간 을목으로 득근하고 편제가 긴접한 연유이다. 경자, 병술, 갑신, 계유. 수월의 간목이 관왕하네요. 금국을 그 밑에다가 깔고 금생수, 금도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편제격이었는데 금이 투출되었으니까 편관격으로 변경된 거네요. 일주가 태약하죠. 태약하여 토금을 희용하고, 태약한데 토금을 희용해? 화는 용할 수 없다. 토금이라는 건 재관을 희용한다는 얘기인데 관에 쫓아가야지 된다는 얘기인가 보네. 관이 태왕하니 관을 쫓아서 가야지 된다. 이유는 화급금하기 때문이다. 화급금하는 거래요. 화를 용할 수는 없다. 연간에 경금이 용신으로 부치는 시골의 면장이고 모치는 일반 가정주부이다. 그러나 모치는 단정하고 현명하고 어질다. 이거는 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걸 겁니다. 모치는 단정하고 현명하고 어질다. 자수, 그 정인. 그리고 월지가 용신이니 자매의 생활이 비교적 부유하며 월지가 용신인데 자매라 식상 남명의 식상 그리고 밑에는 편제 안에 무토면은 술토 안에 신정 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어떤 걸 자매라고 했을까요? 자매면 남명의 자매가 어딨어? 자녀라는 뜻일까? 관이니까? 그런가 봐요. 정관을 보고 신금 정관을 보고 딸이라고 비교적 부유하며 월간의 병화가 기신이 되어 형제 하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화니까 정신 부분을 얘기하는 걸 거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무자 기축대운의 대운은 인성 제극인 되는 거고 재운이네요. 일주가 태약한 것이 오히려 편약으로 변하니 용신도 인성과 비겁으로 변하였다. 용신도 인성과 비겁으로 변하였다. 태약한 것으로. 원래 원국의 처궁이 희용신이 되어 배우자가 좋았으나 그러니까 신금 안에 있는 신금 안에 뭐가 있냐면 무인경이 있죠. 그러면 배우자궁에 제 무토가 있었는데 용신이 희용신이 되어
임수 편인의 성격이니까 인성이 있어서 좋았는데 용신이 변한 후 처궁은 명주에게 일종의 스트레스와 압력이 되고 자녀 역시 압력이 되니 이 시기에 경금도 압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자녀들의 학업으로 학비 조달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거는 이제 재생관 관생인을 하니까 재에 대한 어려움. 이민, 병호, 기축, 병인. 5월의 기토. 이러면 5월의 기토면은 왕하다고 보죠. 병호는 그러니까 정인으로 왕하네. 정인으로. 기축. 자기도 밑에다가 비견을 깔고 있고 2002년 이모년에 추명한 명이다. 남명이네요. 필자가 말하길 당신은 일평생 모친의 영향으로 영향을 제일 크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인성이 왕하니까 받고 있다. 인중병화도 있죠. 인중병화도 있고 여기 인중병화도 있고 여기 병화도 있고 그러니까 인왕에서 관인상생하는 받고 있다. 당신의 모친은 곳곳에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호하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며 앞뒤로 당신을 감싸돌며 본래 당신의 처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도 당신의 모친이 개입하고 당신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있다. 인축, 오축,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끼어들고 있다. 축을 그냥 축어 원진으로 그냥 이러한 일들은 모친이 관여할 일도 관여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도 관여하니 당신의 처와 모친과의 관계는 좋지 못하고 중간에 당신은 별 뾰족한 방법도 없어 고민이 많다. 또한 당신의 모친은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각도에서 당신의 사업 분야에 곳곳에 관여하며 당신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니 모자멸자죠. 용인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무척이나 피곤하다고 느껴진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은 사업 중 많은 부분이 모친의 간섭으로 인하여 잘못 처리되어 크나큰 고민에 처해져 있다. 당신의 부친은 크나큰 능력과 인내심이 없고 당신의 모친이 집안에 가권을 쥐고 있으며 집안의 모든 중대한 결정권은 모친이 갖고 있다. 명국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부친의 작용은 명확하게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편재성인 부친이 명국에 없기 때문이다. 편재성인 부친이라. 그러므로 일평생 당신에 대한 부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여 당신 모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물으러 필자를 찾아온 것 같다. 상대방은 담배를 한번 태운 뒤에 선생의 말이 맞는다고 하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하였다. 이런 추론의 비결 핵심은 육친왕세 비교법에 있다. 본조 일주가 편황하고 인성 역시 왕성하여 월과 사이가 아주 가깝게 근접하고 있고 일주를 상생하고 있다. 일주의 모친은 어릴 때부터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주변을 맴돌고 있으니 그
이러한 모친이 골치 아픈 것이다. 본저 모친의 애정은 정도에 지나친 것으로 명국 중 어느 곳이라도 없는 곳이 없어. 그치? 연지에서 시주까지 모두 인성이 장하거나 투하였다. 일주가 약하여 인성의 생조가 필요하다면 자연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명조는 일주가 편황하여 이미 자립할 힘이 넘쳐나며 독립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모친이 다시 이래라 저래라 하여 관심을 가지니 일주에겐 오히려 해가 된다. 모친의 간섭이 일주와 처 사이의 부분 문제까지라는 것은 원국조합으로 추론한 것이다. 원명국의 정제는 처이고 정인성은 모친인데 일주와 재성의 중간에 인성이 있다. 즉 재와 일주의 격간이 되는데 이 의미는 일주와 정제 사이의 일을 인성이 간섭한다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정인과 사이 그리고 비견 안에 있는 개수가 저기 재죠. 그러면은 여기 격간 사이에 있다는 얘긴데 이쪽은 인성, 이쪽도 인성이잖아요. 병호, 병인으로 인성이 양쪽에 서 있고 와이프가 그 사이에 껴 있고. 원명국의 정제는 처이고 정인성은 모친인데 일주와 재성의 중간에 인성이 있다. 즉 재와 일주의 격간이 되는데 그 의미는 일주와 정제 사이의 일을 인성이 간섭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명리를 공부할 때 현상에서 본질을 연상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주의 조합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본조는 이러한 조합이 이미 조정되어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표지의 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부간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바로 병화 인성이 재성 임수와 접근하여 상충상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화의 인성은 왕하니 병화가 충방이므로 고부간의 갈등은 모두 일주 모친이 일으키는 것이다. 정제성은 처로서 극하는 것으로 내심으론 인성의 심호를 극제하고 싶지만 휴수무력하고 방부자가 없어 세력이 홀로이니 이 집안에서 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단지 정서상의 지지를 하지만 심호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으니 처의 고생 역시 말로 하기엔 부족하다. 부친 편재성은 비록 희용이라 하지만 불연하여 그 영향이 없으므로 본래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인성이 왕하고 월주에 거하니 월주는 문호이므로 모친이 이 집안에 가권을 쥐고 흔들다는 것이다. 총결 우리는 일주에 대한 각 육친 영향력의 크기와 그 영향력이 길하다면 기이한 영향을 기하다면 불리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주요한 관법은 그 육친성의 희기로서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장에서 독자들이 육친의 정황 및 육친이 일주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을 갖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독자들은 일반 명서에 있는 이론들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즉 명국의 희용신은 고정적이 아니라 세운에 따라 명국의 희용신은 고정적이 아니라 세운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것. 희용신의 희기와 육친성의 희기 및 궁의의 희기 역시 같은 이론으로 세운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것. 육친의 부기빈천 역시 변화하고 육친과와 자기의 관계 역시 변화한다는 것이다.
어떤 운정에서는 어떤 육친과 당신의 관계가 좋지 않아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운정이 변한 후에 희용이 바뀐다면 당신과 육친과의 관계도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되어 바로 조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국의 많은 형기는 모두 조합, 왕세의 희기를 가지고 사회 상식과 결합하여 추론하며 나아가 반드시 세움과 결합하여 보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현실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태명리학의 동문 이론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명국의 많은 향기는 모두 조합 왕세의 희기를 가지고 사회 상식과 결합하여 추론하며 나아가 반드시 세움과 결합하여 보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현실에 접근하게 되는 것. 이게 생태명리학의 동문 이론이라는 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